너무, 하하, 자, 일단은, 오늘은 후기 하나당 글들이 조금 많이 길어요. 많이 길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잠시만요. 먼저, 화면 공유를 먼저 좀 하고, 예. 우선, 제가 지금 성함이랑은 다 확인을 못 했는데요. 여기, 어, 몇 분만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아, 오늘 혹시 지금 그 보시면서 소감을 나눠주시고 싶으셨던 분 계실까요? 계시면 손을 한 번만 먼저 들어봐 주시면. 그럼 이제 지목할게요. 김가령 어머님.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읽으시면서 이제 어떤 점들 인상 깊으셨었는지 좀 나눠주세요. 어, 제가 지금 그 학교 실습이랑 병행 중에 있어가지고, 네. 지금 다시 1단계부터 다시 책을 다시 읽고 있어요. 앞에 것도 기억도 잘 안 나고, 지금 아이한테 지금 1, 2단계를 하고는 있는데, 네. 이게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한번 손맛을 느껴봤긴 느껴봤어요. 그때 진주 어머니들이랑 같이 활동하는 거 한번 보면서 직접 참관하면서 아 이게 손맛이구나 이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 손맛을 한번 느껴보고 이제 집에서도 이제 요구하는 거라든지 간단한 거는 이제 텍스트 사용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거를 제가 막 정신없이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몰라서 오늘부터 다시 1단계부터 다시 읽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 주요 의사소통 그 파트는 아직 못 읽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좋아요. 예전에는 한번 읽어는 봤었는데 네, 지금 솔직히 기억 남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 나눠주실 거예요. 네. 네. 말씀 나눠주실 분, 저기 바로 보이는 지원 어머님. 다섯. 네. 아, 네, 네. 네, 요거 팩스, 그 그림 교환, 그것뿐만 아니라 요게 진짜 필요한 친구였는데, 그냥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팩스는 인간적이다. 그런 걸, 인간적이다. 예,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특히 음, 여기서, 어, 요, 네.
어, 행복한 학생은 결코 어, 활동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네. 아이를 정말로 관찰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저는 예전에는 그걸 놓쳤었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었고, 그냥 이게 정말로 하나하나 디테일이 쪼개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냥 무작정 뭐 기다려라든지 그게 아니라 뭐 휴식에서도 아이가 원하는 만큼보다 더 주어질 수 있는 기회를 줘라는 식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냥 디테일한 표현들이 너무너무 인상 깊었고, 음, 그냥 작은 거 하나 놓치지 않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아이도 이제 익힐 수 있고 저도 이제 레슨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보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때마침 그 기다려를 오늘 해보았던 네, 말인데, 그 내용 나와 있잖아요. 기다려 파트에 보면, 어디 있는가요? 기다림 카드를 사용한다는 거는 161페이지예요. 기다림 카드 자체가 약속 어음이다. 라는 내용. 기억하세요? 이렇게 파트에. 기다림 카드는 약속 어음이다. 이거는 음, 거래가 거래에 대한 그 신뢰를 준다,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한 요 부분이 되게 그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이제 보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기다림 카드 막 하다 보니까 약속 어음을 빨리 먼저 자기가 오늘 가져갔잖아요. 가져가려고 막 하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나 저거 기다리면은 저 기다림 카드 잡으면 언젠간 주겠지. 이게 그 신뢰의 첫걸음이었었던 것 같거든요. 하다 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게 진짜 의미를 잘 나타내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풀이를 잘 해줘서.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여기 화면을 켜주신 천남임 선생님, 네. 이 파트 읽으시면서 좀 어떠셨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함께 하네요. 네. 저는 안 그래도 이 공부를 할 때 마침 평상시에는 굉장히 상호 협조적으로 조금 체육 활동을 좋아하던 친구가 오늘 체육할 네. 거야, 강당 가자 했는데 완전 그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당장 들어오기 전부터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와서도 계속 자기 얼굴을 싫어 싫어 이렇게 표현하면서 막 때리고 이랬었는데 이 책을 딱 네. 읽으면서 굉장히 하고 왔다는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파트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그 어떤 환경이 변하기 전에 본인이 좋아했던 어떤 활동을 그만둬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음,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이 파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를 조금 먼저 읽고 그 친구를 만났더라면 제가 조금 더 그 친구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거는 우리가 그 초기에 얘랑 아니오를 가르칠 때 얘보다는 아니오를 이렇게 먼저 가르쳐야 한다. 그 이유가 이제 아니오라고 자기 표현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 더 심각한 그 문제 행동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거 진짜 되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방법에 대해서 되게 잘 얘기를 해줬죠. 선생님께서 그 질문하셨었나 보다요. 그죠? 그, 그 체육활동 관련한 질문 선생님께서 해주신 거지요. 저는 체육 활동 말고 음. 지금 이제 제가 아는 친구가 언어 치료를 받고 ABA를 받고 있는데 지금 동사 카드를 이용해서 동사 계속 말하기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아, 네, 네네. 그래서 1분에 동사 100개를 말해야 되는 게 목표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 그 질문이시구나. 네, 그 질문이 제가 있어요. 얼굴에 대좀 어, 네. 네, 그래서 자, 1분에 음, 동사 100개를 말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네. 이거는, 네. 자,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속으로 늘 동사 100개 얘기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성인도 못 하거든요. 네.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저는 못한다, 일단. 그래서 네, 비장의 그래서, 아동들, 예, 엄발 네. 아동들한테도 그런 목표를 저는 세워본 적은 없다. 예, 이렇게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제 친구의 아들을 그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친구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나도 못할 것 같다. 근데 네. 이제 동사 카드를 보고 단어를 10개씩 이렇게, 참 100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카드 단서가 있고, 네, 카드 단서가 제시되면 그 카드 네. 단서 동사를 보고 뭐 먹다, 마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1분에 100개를 한다고 해서 아무리 보고 하더라도 나는 못할 것 같아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플래시 카드를 하시겠다는 건데, 그 네. 플래시 카드를 하시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음, 네.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요를 목표 어휘로 선정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 그 핵심 어휘로 간다. 그러면 핵심 어휘로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가요를 선정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뭐 시옷 발음을 음절 수준에서 80% 이상, 90% 이상 정반응 산출한다. 이면 왜 시옷 발음을, 스 발음을 산출을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음, 다 이유가 있는데 왜 100개를 보면서 빨리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같이 함께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예, 네네. 예. 저도 그게 감사합니다. 궁금합니다. 네, 알게 되면 제가 연락을. 네. 쉐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좋아요. 요 파트 보시면서, 어, 네. 아, 유느니 어머님 혹시 지금 마이크 켜주실 수 있나요? 만일 어려우시면, 그럼 류신희 선생님? 마이크.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요 파트 읽으시면서 저는 꼼꼼하게는 살펴보진 않았는데요. 예전에 지도했던 친구가 떠올랐는데, 음, 그 팩스의 그 1단계부터 6단계는 단계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으나, 뭐, 예, 아니요, 뭐, 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표현은 정말 그 1단계부터 6단계를 넘어서 되게 기본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여기 내용에는 아이들의 그 인권을 위한 가장 기본인 것 같다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음, 그 단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팩스 네, 하면 1단계부터 6단계가 되게 많이 강조되는데 네, 이 추가적인 주요한 의사소통 9가지 이것도 네, 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네, 이상입니다. 선생님. 그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 1단계에서 6단계 이상으로 그 팩스 사실 하면서 요 주요 의사소통 기술 9가지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하다 보면 이게 진짜 기능적인 의사소통 훈련이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설계된 게 맞구나라고 생각되는 파트들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혜 선생님 혹시 읽으시면서 어땠어요? 어, 저는, 저는 아까
지원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되게 똑같이 저도 이제 리뷰를 쓴 게 있었는데, 그 팩스는 참 인간적이다라는 부분은 저도 워딩도 한 글자 거의 틀림없이 그렇게 썼거든요. 음, 이걸 읽으면서 저는 휴식 요구하기가 되게 좋았어요. 음.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쉼을 표현하는 거를 일반 전통적인 언어 치료에서 가르치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거의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자기 반성도 많이 하게 됐고, 내가 이제 상호작용을 알려주는 언어 재활사인데 아이들이 그런 쉼을 표시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받아주지 않고 이거 해야 돼, 뭔가 발달 목표에만 급급해서 그렇게 몰아붙였던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자기 반성을 좀 많이 하는 시간이 좀 들었고, 어, 그랬습니다. 네. 반성을 많이 반성을 많이 하는 챕터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반성하게 했죠, 여기. 여러 파트에서 참. 네. 아, 온, 그, 예지 어머님 오늘 저기 진주 어머님들께서는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자체 파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파티하신 어머님들, 네, 소감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요. 네. 오늘 마침 오늘 스케줄러 공장 돌린다고 만났는데 네. 재백 어머님이 케이크를 사오셨더라고요. 아하. 그래가지고 파티를 하게 돼서 이제 사진 찍어서 소장님께 보내드렸거든요. 네, 네, 우리끼리 파티했어요. 너무 네, 좋아요. 네, 네, 오늘 마지막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애프터 파티 있어요, 언니. 아직. 네, 네. 있고요. 네. 읽으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어, 가장 바인더 빼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던 챕터였고, 저는 그 중에서 실제 생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기다려 하고 토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기다려를, 저는 기다려 카드만 처음에는 보여줬었을 땐 이게 먹혔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는 이것보다는 거기 플러스 기다려에 토큰을 붙이는 그거를 하니까 예지가 좀 더 기다리는 걸 잘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지가 서울에 대학병원에 진료를 보게 됐는데 이제 선생님이랑 저랑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예지는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평소에 가는 소아과랑 다르다 보니까는 네. 자기가 왜 여기 기다려야 되고 왜 엄마를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다려 토큰 그 보드에다가 기다려를 붙여서 이제 그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지가 좀 더 앉아 있고 잘 있더라고요. 네, 오, 네, 좋아요. 네, 오. 네. 그러고 저는 그 272페이지에 보면 추가적 의사소통 기술은 우리와 함께 사는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에게도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사람이면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기다려야만 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의사 전달 내용을 이해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이 장에 소개된 모든 의사소통 기술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오늘 저희 이제 어머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온 내용인데, 재백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자기는 자기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특수 교육이 필요하니까 일반 아이랑은 다르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었는데, 팩스 매뉴얼을 보면서 그게 다 깨졌다고. 우리 아이도 그냥 일반 애들이랑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 의사소통 기술들도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장애를 갖고 있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적용이 되고 우리 아이들도
다른 친구들이 받는 그런 교육을 또 받을 기회도 필요하고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의사소통 기술은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냥 일반 다른 친구들한테도 정말 적용하면 정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걸 저는 많이 느꼈기 때문에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팩스를 배우면서 그전에는 어딜 가나 예지가 기다리는 게 안 되고 지시 따르기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없다. 이런 얘기만 듣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팩스를 배우면서 그 안 됐던 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까 그걸 또 너무 상세하게, 너무 네.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이거를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어느 정도 더 커서 이만큼 단계가 되었을 때 그냥 뭐 어느 날에 그땐 되겠지가 아니고 지금 당장 얘한테 뭐를 사용을 해야 되고 뭐를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려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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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 그럼 바로 연이어서 말씀 감사합니다. 재배기 어머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방금 들어와가지고 뭘 말씀드려야 되는지. 그냥 이 파트 읽으시면서 느낀 점. 아, 저도 그 예지 엄마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거를 어느 시점에 뭐 기다려를 가르쳐야 되는지, 도움을 요청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지, 진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얘가 이걸 도움을 요청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바라처럼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야 돼야 되는 건지, 이 챕터를 보면, 이게 읽으면서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다려 카드도 줘야 된다는 것도 이제 이 챕터 보면서 알게 됐고, 그냥 엄하게 기다려 하면은 그냥 그 기다림을 애가 배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에서도 준비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고, 엄마가 자기 그런 칭찬도 해줘야 되고,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필요하다는 걸 너무너무 알게 되었고, 도와달라는 것도 그냥 못할 때 그냥 엄마가 도와줄까? 해서 그냥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주체적으로 도와달라고 얘기하기까지를 안 기다리고 그냥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도움을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와달라는 그거를 알려주니까 자기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단편적인 예로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에 지사장님 그 수업 있어가지고 제배기를 저희 언니 집에 맡겼거든요. 집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래가지고 탭을 막 보고 있다가 이게 안 되거든요. 이걸 이게 능숙하게 조절을 못 하니까 그 탭을 들고 도움 카드를 들고 자기 1살 많은 형 제비가 8살인데 9살인 형한테 그거 들고 가서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형아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작에 이런 걸 가르쳐 줬으면은 조금이라도 지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좀 능동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챕터를 보면서 물론 팩스 1단계에서 6단계도 많이 도움이 되고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도 알았지만 이 추가적인 의사소통 이것도 더 적극적으로 이제 팩스를 하면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그 추가적 의사소통, 이 주요 의사소통 기술 내용들 읽고 이제 애들한테 하다 보면은 네, 진짜 그게 되게 정말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뭘 하고 있었나 이제 계속 이런 생각들이 들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김진란 선생님 오랜만에 마이크가 안 되시면은 되실까요? 네.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제가 이제 이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제가 하고 있는 친구가 4단계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추가적 의사소통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사실 되게 제한된 시간 안에서 휴식과 뭐 사실 뭐 도움과 기다려 뭐 이런 특히 기다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구조 안에서 뭔가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기다려야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들었던 생각이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4단계까지 하면서 이 부분을 사실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제가 요거 딱 보면서 4단계 이전에 이거를 습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에 제가 좀 많이 뜨끔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 아니요라고 가르칠 때 먼저 그 제스처로 가르친 다음에 예, 아니요라고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 책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 내가 이 부분은 또 잘못 알았구나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음. 이 부분은 정말 실제적으로 제가 좀 빨리 많이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선생님. 그, 그, 왜, AAC를 이제 하시는 분들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니요를 굳이 그림 상지름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들을 하시거든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상징을 가르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얘가 의사소통을 하고 가는데 필요한 모든 그 스킬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건 거죠. 그래서 처음에 진짜 그 네, 그리고 아니요,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때 처음 이걸 배우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라는 말이 있어서 그림이 들어와서 그렇지. 사실은 이거는 그냥 비장의 아동들한테 또는 발달이 좀 늦는 친구들한테 다 이 방법으로 가르치면은 되는 건 건데 애들한테 굳이 그죠. 이게 음성 지시나 이런 것들로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지만, 시각적 지시도 아이들한테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는 건 거고, 그리고 그것도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제스처로도 알려주는 건 거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팩스가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교육에서 어떤 게 아이들이 가장 좀 덜 힘들게, 가장 효율적이게, 빨리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매뉴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주요 의사소통 파트를 읽으면서는 이거는 그냥 그림 상징 또는 AAC 이런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는 그냥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이구나. 이거는 교육 프로그램 자체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같은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해보시고 나면은 엄청 재밌으실 것 같아요. 엄청, 네, 기본부터 뭐, 네, 아니요, 이런 거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르치시다 보면은 되게 기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밀키쌤 혹시 보시면서 요 파트 또는 이제 뭐 전체 지금 이제 우리 마지막 날이므로 전체적인 내용들 좀. 네, 일단 사실 책을 읽고 스터디를 한다는 거에, 네. 내 공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얻어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도 너무 좋고, 어머님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속에 팍팍 꽂히는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음,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팩스를 가르칠 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마침 오늘 한 수업 친구가 예, 아니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사실 팩스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다 변별하고 막 그러진 못해요. 동사도 주세요밖에 못하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원하셨어요. 이제 자기가 싫은 거는 거부를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음, 좋겠다 했는데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아니오라는 카드를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한테 진짜 필요했던 말이구나. 음, 그래서 또 한 번 저의 어, 그 너무 고정관념이었다. 이 친구는 아직까지 이걸 못한다는 그 생각이 음, 고정관념이었고, 그래서 어머님이 원했던 말이 아니라 이 아이가 원했던 말이었구나. 는 거를 한 번 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니오, 예, 아니오 파트를 계속 읽어보는데, 물론 방법이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는 워낙 이때까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한 가지 더 하자면, 발달상의, 일반적인 발달상의 연구도 잘 포함시킨 책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런 거를 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지 그냥 자폐 친구들의 그 시선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발달하는 아이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 그리고 다른 부분 장애 있는 아이들까지도 모든 어린이들에게 잘 대입을 할 수 있는 스킬들을 만들려고 무수한 노력을 하셨구나는 거를 한 번 더 느꼈어요. 이 파트가 진짜 이때까지 봤던 파트 중에서도 가장 잘 녹아져 있는 파트였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공감되네요. 저, 아, 아, 오늘의 한마디는 지원이 어머님의 한마디였던 것 같은데. 다 귀결된다요. 그죠? 인간적이다. 팩스 읽으면서 저는 계속, 네, 그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인간의 언어가 발달되어 온 그 역사를 따른다고 느꼈어요. 완전 그 원시 시대부터, 네, 상형 문자부터 시작했던 그 모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언어를 만들어 온 그 모든 그 과정이 다 사실은 이 매뉴얼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면은.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진짜 생각하게 되고, 정말, 그리고 거기 우리 워크숍 들을 때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전형적인 발달을 하는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 그 순서와 다르지 않다. 지금 우리가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거가, 이 팩스의 매뉴얼을 가르치는 거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네, 감사합니다. 요쯤에서 우리 일단 한번 저것을 봐볼까요? 질문을 봐볼까요? 화면 공유 중이라고 돼 있고요. 네. 어, 기다려 파트에서 261쪽 중간에 기억하세요. 이 부분에서 기다림 훈련에서 실패할 경우 그것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로 들어서 한 가지 사례 부탁드립니다. 아이는 강화물을 너무 원해서 울거나 뗐을 건데 어떤 활동으로 전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기다림 이거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실패를 하는 그 이유들이 좀 제각각인데요. 내가 달라고 했다가 그걸 잠깐 잊었을 때, 다른 강화물이 바뀌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기다리지 못해서 이 기다려 카드를 엄마한테 빨리 그냥 던지고 줘버렸을 때가 있고, 또는 이거를 막 떨어뜨릴 때가 있겠죠. 가장 크게는 그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주세요 요구 표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다려 하고 그러면 이제 초를 짧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좀 욕심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백해서 그 30초 잘하는 것 같아서 했는데 안 되겠다. 20초, 10초 이렇게 줄여서 다시 하고 그리고 나서 기다렸을 때 강함을 주게끔 하시는 게 일단은 그냥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일이라서 그게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그냥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상황에 대한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다려 했는데 얘가 이거 뭐 던지거나 빨리 주라고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알겠어 일단 먹어 하면서 입에 넣어주지는 마라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잠깐 엄마가
뭐 갖고 있는 것들을 그 뭐 젤리든 아니면 뭐 장난감이었든 그걸 갖고서 막 도망 다녀 보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왜 신체놀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래도 전환이 좀 빠른 것 같거든요. 애들 잡고선 오 막 던지는 거. 근데 이제 큰 애들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나 좀 따라와봐 하고선 같이 저쪽 방에 잠깐 갔다가 괜히 엄마 손 씻는 척 했다가 뭔가 이렇게 상황 자체를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아닌 다른 그 뭐 다른 강화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또는 다른 어떤 뭐 놀잇감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잠깐 다른 장소에 가서 갖고 놀고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막 그러게요. 어느 정도까지 아이가 뭐 원해서 울거나 떼쓰고 이럴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로 요구 표현이 좀 가능해졌고 하는 친구잖아요. 그러면은 이 울거나 떼쓰는 강도가 엄청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상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다려 전략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뭐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의자에 갑자기 막 박수 막 춤춰 이렇게 막 하이파이브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전환하는 것들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54페이지 휴식하기에서 학생의 템트럼과 같은 행동이 보이기 시작할 때 물리적 촉진자의 도움으로 휴식 기호를 집어 의사소통 상대자에게 주도록 한다. 휴식을 요구하기에 앞서 부적절한 행동에 연루되어 있다면 이때는 휴식을 취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경우 사례로 알려주시면 휴식하기에 전제는 휴식하기가 뭔지를 먼저 정의를 잘 내려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휴식하는 거가 214페이지. 내가 힘들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보상이잖아요. 원래 휴식이라는 거는. 그리고 내가 뭔가 핸드폰을 한다. 내가 논다. 이거 휴식 아니고 강화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니까. 휴식이라는 거는 내가 힘들게 뭔가 육체적인 노동을 했었을 때 잠깐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뇌가 잠깐 쉴 수 있는 시간, 내 몸이, 육체가 좀 잠깐 쉴 수 있는 시간. 그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하드한 과제를 좀 주고, 그래서 또는 아이가 텐트럼이 일어날 법한 선행 사건들이 있잖아요. 얘가 이럴 때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어떤 활동들이 있겠죠. 그 활동들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텐트럼을 뭐 성극기 하라고 했어요. 뭐 이름 쓰기 이런 거 하라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집어서 조금 더 높은 과제 수행을 막 시켰어요. 막 이렇게 하겠죠. 박수 치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전조가 막 나타나겠죠. 하면서 막 눈 막 이렇게 뒤집어 까면서 하면은 그때 아이 손 잡고 2인 촉진하라고 나와 있죠. 휴식 카드를 잡고 의사소통 상대자 선생님한테 건네두도록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러면 휴식하고 하고선 휴식 장소로 이제 지정된 휴식 장소로 이동해서 거기서 쉬게 한다가 있죠. 이게 이제 뭐 사례 1이라고 한다면 요구하기 앞서서 얘가 이미 부적절한 행동들이, 그러니까 막 문제 행동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휴식일까요? 아니면 FBA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휴식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은 그 자칫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휴식 기회를 주면은 이게 요구 표현으로 가게 될까? 그러니까 회피인 거죠, 사실은. 탈출하고자 하는 탈출을 위한 자기의 그 도전 행동, 기능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계속 힘들 때마다 계속 하면서 이렇게 휴식 카드를 건네면서 건네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이 과제를 하지 않고 뭔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라는 것을 강화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휴식 카드를 이제 건네고 훈련하는 것들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잘 나와 이 워딩이 와닿는데 휴식이 타임아웃은 아니다. 네.
휴식이 타임아웃은 아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아이가 이제 그 막 부적절한 그 행동들 막 하고 있을 때 보통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제들을 좀 수행하고 또는 잠깐의 그 자리를 이탈해서 적어도 휴식존에 갈 수는 없는 건 거고, 그리고 뭔가 하나라도 두 개라도 과제하고 난 다음에 적절하게 선생님한테 어, 건네서 그래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문제 행동이 일단 연루되어 있다. 일단 부적절한 행동이 나오고 있다. 그럼 이게 기능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분석을 좀 하긴 해야겠죠. 뭔가를 원해서 얻고 싶어서 막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휴식을 원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어떤 강화물을 받고 싶어서 내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막 도저 행동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선생님이 그래 너 그럼 휴식해 하고선 휴식 카드를 건네고 그래서 휴식존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학습 자체에서 그 공간 자체에서 그냥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뭔가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어, 그냥 여기서 탈출한다. 여기서 이 공간 자체에서 배제돼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되게 행동을 다시 교정해서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일반 학교, 그러니까 네, 특수학급 다니는 친구들이 이런 경우들이 좀 잦잖아요. 완전히 이제 배제돼서.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들.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건지, 휴식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방치가 된 건지. 그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지점 때문에 휴식 파트 이거 가르치는 데 있어서 엄청 좀 유레카였었거든요. 그 막 전공과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계속 하셨는데 애들이 다 커서 이거는 이제 좀뭐 기능이 좋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장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취업을 해서 막 잘 다니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쯤 되니까 뭘 가르쳐야 되는가가 나오는데 쉬는 날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휴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계속 뭔가 과제를 수행을 해왔고, 그리고 뭔가 항상 주어지는 것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내 몸이 릴렉스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는 것, 이런 개념 자체가 없더라. 그래서 주말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막연해하고 힘들어 하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제 그때쯤에 제가 이 휴식을 딱 알게 되고, 아이들한테 이제 하게 되면서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는 같이 여기 2분간으로 맞춰 놓는데 2분인 이유가 있는지는 저도 사실 여쭤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하다 보니까 2, 3분이 좋다고 느끼는 이유는 한 5분 이상 가잖아요. 그러면 휴식이 관성이 돼요. 그래서 계속 쉬고 싶어지잖아요. 이 사람이 퍼지게 되잖아요. 우리도 너무 질펀하게 누워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휴식이라는 건 잠깐 내가 할 과제에서 내가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잠깐 뇌와 머리가 좀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과제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휴식이라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분, 3분이 정말 딱 좋은 것 같아요. 더 길어지면 네.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페이지 263에서 교사용 그림을, 그러니까 시각 지시 따르기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차별화한다는 거는 학생이 식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게 이 차별화 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냐면, 하다 보니까 이 지시 따르기 처음에 초반에 알려줄 때 애들이 자기가 쓰는 그 그림 카드 사이즈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요구 표현을 하는 중인 건지 뭔지를 잘 몰라요. 선생님이 자기 그림 카드를 이제 그 중에서 고만한 사이즈 중에서 하나를 내 거를 가져갔나 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 그림 카드를 갖고 나는 그러니까 오해해요. 나 저거 지금 안 받고 싶은데 저거 지금 내가 요구하라고 막 해서 막 짜증내면서 그 그림 카드 갖고 자기 주세요에 막 붙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요구하라고 시키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이거를 가져와라고 이제 구분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 표현하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고 네가 지시를 따르고 이해하라는 거야라는 의미에서 약간 사이즈가 큰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내용에서 추가 질문 있으시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언니. 선생님 들리세요? 네, 이게 블루투스가 연결이. 잘 들려요. 제, 제가 만약에 윤우한테 원래 제 바인더, 윤우 나중에 바인더 이렇게 따로 만들려고 했다가 그냥 하다 보니까 윤우한테 이제 온 연구소 가요. 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냥 윤우 바인더에서 빼가지고 그냥 온 가요. 이렇게 해서 보여주거든요. 네. 이걸 잘못하고 있는 건, 문장 뒤에다가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요. 네. 사실은 잘못됐다. 원칙적으로는. 네. 이렇게 하면 얘가 좀 혼란스러운 게 되나요? 그것도 정의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거 걔 입이었다. 문장 뒤는 걔의 입입니다. 걔의 입을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온 가요 이렇게 말한 거랑 다름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온 카드만 제가 떼가지고 여기 갈 거야. 그냥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네. 가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여기서도 또 내용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문장띠에 구조를 시켜놓고 문장띠를 내려서 온 가요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오롯이 윤우가 말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엄마한테 건네고 아이가 포인팅해서 접근해서 말하게 기술하게 하는 것. 온 가요라고 기술하게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셔도 사실은 무관하거든요. 네. 그리고 스케줄러에 이제 붙일 때 때로는 우리가 문장띠에 해놓은 거 그대로 이렇게 붙이기도 하잖아요. 선택판이나 이런 거 없을 때. 그래서 온 가요라고 애가 말을 했다. 그러면은 그 카드를 스케줄러에 붙이기도 하죠. 근데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스케줄러는 그 수용이고 바인더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수용과 표현에 대한 구분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달라요. 바인더 사용하는 거, 그리고 도움 요청하는 거, 휴식 요청하는 건 그리고 이거는 학생의 주도에 따르거든요. 근데 스케줄러 사용하는 거랑 그리고 기다려 이런 전략들은 학생의 주도가 아닌 교사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것과 아이가 주도해야 되는 것에 대한 구분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거 티칭 방법 보면은 아이가 먼저 손을 뻗을 때, 아이가 휴식이 하고 싶어질 때, 그때 2인 촉진해서 그때 딱 알려준다 인 거잖아요. 근데 스케줄러는 본인이 원할 때, 기다려도 자기가 원할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라서 그런 부분을 구분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니. 그리고 여기 만약에 아이가 좀 익숙해진다 그래서 구분을 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그림 구분이나 사이즈 구분이라기보다는 지시인지 아니면 자기 표현인지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국은 보는 건 것 같아요. 오늘 저희도 그 시각 지시 따르기 했는데 큰 걸로 주로 시각 지시 따르기는 사실 하긴 하거든요. 스케줄러에도 큰 사이즈로 하고. 근데 제가 숟가락 그림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은 그림으로 하긴 했어요. 다만 이거를 보여주면서 방법은 이거 가져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없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라도 해야죠. 네, 합니다. 그리고 스케줄러에 필요한 그림 카드는 아이 바인더에 같이 보관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따로 들고 다녀야 하는 거죠. 진짜 이렇게 되면 그냥 베스트겠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미니 스케줄 사용하잖아요. 미니 스케줄에 그냥 사용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사이즈 구분해줘라라고 하는 거는 그 지시 따르기를 할 때 아이가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시 따르기 할 때는 큰 걸로 교사용으로 해서 티칭을 한다인 거예요. 이것도 티칭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들은 처음에 티칭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구분해서 알려주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좀 티칭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그 이후부터는 당연히 이런 일반화 과정들 사이즈가 작아져도 내가 지금 엄마의 그 어조만 듣고도 이게 지시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표현하는 뜻인 건지 질문의 응답인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과정까지 가야 되겠죠. 가능하시면은 그렇게 해 보시는데요. 어렵다. 이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스케줄에 필요한 그림 카드는 아이바인더에 같이 다니실 때는 그냥 아이바인더에다가 뒤에다가 보관을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 스케줄을 관리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티칭은 교사 주도이지만 내가 내 스케줄, 내 체크리스트 지금 내가 조작하지 않아요? 내 핸드폰으로 또는 내가 글씨 써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거에다가 보관하는 게 맞죠. 나중에는 내가 그걸 보면서 나 지금 이거 할 거고 이거 할 거고 이렇게 가는 게 가야 되겠죠, 나중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이 식별하는 이거 아니고 잠시만요. 요거 먼저 같이 할게요. 시각적 스케줄 따르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각적 지시 따르기가 선행되어야 하나요? 이거는 지침에 나와 있어요. 시각적 지시 따르기를 먼저 하시라. 그래서 이거 가져와, 여기로 가. 이거에 반응을 하는지. 그러니까 지시 따르기라는 게 지시 이해랑 지시 따르기는 다른 거거든요. 지시를 이해하는 것과 그 지시를 이해해서 내가 저기 엄마의 말에 따라야 되는구나라고 따르는 것은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림 상징을 변별하고 이해하는가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이 규칙을 따르라는 얘기인 건지를 아이가 이해하고 따른다. 그러니까 행동까지 나온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래서 구분해서 알려주는 거이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강화물 먼저 전략을 사용해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강화물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하는데 뒤따라오는 강화물이 선행 강화물보다 비선호물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체육 시간에 공놀이, 다음 미술 시간 미술놀이인 경우, 미술 재료보다 공놀이를 더 좋아하는 경우, 공놀이를 더 유지하고 싶어 할 것 같죠. 근데 이게 사실 맞죠. 그래서 그 과제 중 강화들이 있잖아요. 스케줄 중 강화. 미술 재료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정말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거 미술 수업하면서 너가 뭘 받을 수 있는지 강화물을 먼저 그 안에서의 강화물을 또 제시하라는 거거든요. 미술놀이 자체가 강화는 아니지만 공놀이만큼 좋아할 만한 이거는 이제 이거를 요 부분은 딱 티칭하는 이유가 스케줄을 따르고 좀 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선호물 비선호인 상황 그 활동이더라도 내가 그것을 따랐을 때 좀 좋은 경험이 있었어라는 느낌을 주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술 수업하고 나면은 얘가 좋아하는 공을 또 줄 수도 있겠죠. 미술 장소 가서 미술 수업하고 그리고 나서 공 또 줄게. 거기서 뭐 조그만 거 줄게. 아니면은 뭐 거기서 할 수 있는 어떤 놀이 할 수 있는 것들 줄게. 라고 그 장소에서 가능한 강화물을 이제 뒤에다 붙여 놓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참 알지만 그러니까 잘 잊기 쉽고 그리고 또 이것도 손맛이죠. 이것도 해서 얘가 괜찮아지는 것을 느끼셔야지 계속 의식하면서 제시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 음성 출력 의사소통 보조기기, 그러니까 SGD를 사용하시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셨는데 팩스 단점 및 한계점과 해결 방안, AAC의 장단점 및 유의점에 대해서라고 하셨어요. 그 여기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요거까지만 같이 해볼게요. 그 채팅창에 지금 윤어머님 치과 간다고 스케줄로 했는데 난리가 났죠.
치과 간다고 좋아할 만한 거 넣었어야 됐죠. 네. 치과에 너무 집중했다. 치과. 예. 치과랑 예방접종 두 개 우리가 같이 가봤잖아요. 갈 때 효과적이었던 거는 스케줄은 당연히 해서 애들한테 각자 선택을 하게 했어요. 윤우 얼굴 하고 우리 선택하잖아요, 어머니. 윤우는 어디를 가고 싶어? 무엇을 하고 싶어? 했었을 때 애들이 그 뭐냐 뭐 누구는 뚜레쥬를 고르고 누구는 편의점 고르고 누구는 뭘 골랐어요. 뭐 카페를 골랐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이 혹시라도 괜찮다면 네. 그 먹는 것들로 어쨌든 그 가는 건 거잖아요, 자기들은. 그래, 오케이. 그거를 병원 스케줄하고 그 맨 뒤에다 이제 또 붙여놨어요. 밑에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출발을 했죠. 근데 그거를 했어도 아이가 이해는 하거든요. 이해는 해도 계속 힘들어했어요, 애들이. 그래서 그때 다시 진짜 목걸이 협상 카드 만들어 갔거든요, 각자. 목걸이 협상 카드에 사정사정 하면서 애들이 스케줄러를 보기도 하지만 거기서 자기 거 있죠. 자기 순서 내서 들어갈 때, 그 진료실 안으로 들어갈 때 그거를 딱 떼서 협상 카드에 붙여놓고 뭐 윤우는 편의점 가고 싶어요. 이거를 딱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토큰을 하나씩 이제 하면서 너 이거 받을 거야? 너 이거 할 거야? 갈 거야? 이제 물어보고 그럼 여기 하나 앉아 해서 앉으면 토큰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스케줄러보다는 토큰이었어요. 결론은 토큰이었어요. 토큰 하니까 됐어요. 진짜 약간 지옥이었는데 근데 네, 토큰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해보시길 어머니. 그 파이팅. 사람 없는데 여야 되더라고요. 잘 찾아서 파이팅. 그리고 텍스 단점 및 한계점과 해결 방안. 아, 이거 지금 시간이 모자르겠는데 이거 얘기하려면은. 네, 장단점 및 유의점 너무 많아요. 혹시 이거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이 누구 여기 계실까요? 켜주실래요? 이 자리에는 안 계신가 보다요. 음흠. 이거는 이거 좀 상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일단은 거의 다 돼가지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단점 너무 확실하죠. 그림 카드를 계속 만든다. 그리고 그 이상의 내용들. 비디오 켜셨어요, 어머니? 유는희 어머님이셨군요. 아, 어머니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네네. 들리나요? 네. 저 화면이, 네네. 이거 일단 어머니 어휘가 많아지면요. 그림 카드를 이제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SGD를 사용하기 전에 단점이라고 생각해 본 팩스의 그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굉장히 저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음, 네, 어쨌든 그랬는데 음성 출력이 나온다는 것과 음성 출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애들이랑 사용을 하면서 느꼈어요. 제가 멀리서 지금, 예. 네, 선생님 혹시 제 목소리 들리나요? 들립니다. 제가 지금 저희 아이가 지금 계속 카드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음,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범주화를 지금 시켜가지고 지금 찾고 있거든요. 찾고 네. 있는데 그 안에 없는 단어들이 자꾸 많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다 보니까 이제 양이, 단어 양이 자꾸만 방대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여기서 이제 찾으려고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없을 때도 음, 있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이거 뭐지
이게 기기로 넘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카드를 사실 더 좋아하고 이제 이렇게 터치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 소근육이 약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넘어가지를 못하고 지금 이제 계속 카드를 추가를 시키거든요. 그 추가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이제 계속 아, 조금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마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 뭐 엄마가 말을 못하니까 이제 뭐 청진기를 그려주세요. 청진기를 작게 그려주세요. 청진기를 크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게 디테일하게 돼버리는데 이 디테일한 걸 제가 일일이 계속 크게 그려야 돼? 작게 그려야 돼? 자기는 이제 계속 저한테 손가락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카드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카드가 없어서 제가 또 써서 작게 그려줘.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없는 카드가 자꾸 많다 보니까 이게 계속 추가를 하고 하는데 이제 계속 이 양은 많아지고 범주화가 이제 벗어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다음에 찾을 때 또 비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 뭐 장소, 그다음에 음식, 채소, 사람, 제가 이제 뭐 그런 색깔 이 정도는 자기가 이렇게 뒤져서 찾아서 이렇게 그냥 붙이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동사도 너무 많아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감당이 조금 안 되는 느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일단은 네네. 준 거도 먼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아이가 네, 지연 어머니께서 그런 디테일한 표현을 위해 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런 이제 그 디테일한 표현들을 네, 또 예진 찾아보고 없으면 카드와 펜을 엄마한테 주죠. 예. 그럼 만약에 이걸 계속 그 뭐지? 그 끝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네. 해야 하는 건가? 계속 원래는 쓰고 그렇습니다. 있긴 한데 네.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계속 새로운 단어가, 새로운 요구가 네.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이게 글자를 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글자는 아이가 못 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자꾸 딜레마 아닌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 계속 이제 좀 근데 답답한 어머니 방금 예, 말씀하신 그 딜레마는요, 예. AAC라는 것 자체의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그거는 그 SGD를 사용을 하셔도요, 계속해서 네네. 내용은 계속 추가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니, 그런 저는 것 같아. 끊임없이. 그걸 예, 하고 있는, 그것도 뭐지? 시도를 해봤는데, 이것도 네, 끝이 없어서, 근데 맞아요. 카드 찾는 게 더 수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기를 맞아요. 하다가 제가 다시 네. 카드로 그냥 이게 더 음. 아이에게 더 빨리 찾고 더 효율적일 것 같다 빈 해서 지금 계속, 카드에다가 예, 그러니까 글씨를 쓰는 게 훨씬 빠르고요. 앱 왜 켜서 그런 것 수정 같아요. 눌러서 예, 그래서 네네. 타이핑하고 다시 목소리 조절해서 거기 안에 이거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제가 느낀 장점은 그 음성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멀리서 아이한테 땡땡아 뭐라고? 막 애가 뭐라고 했어요. 그 앱으로 해서 뭐라고?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서 자기가 제 반응을 보고 딱 그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정말 자기 입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띵 누르면은 음성 출력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안 들려서 다시 뭐라고? 하면은 그걸 다시 눌러서 더 크게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신속함이 있어요. 그게 있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앱으로 넘어갔을 때 지금 요새 우리 어머님들의 그 단점 아닌 단점은 딱 그거예요. 팩스 이제 바인더 같은 경우는 바인더에서는 그 문장 구조해가지고 알려줄 때들 있잖아요. 올인하거나 이럴 때 그때 카드 다 그냥 떼서 손으로 하나씩 붙여놓고선 요청하는 거 이거 촉진해서 알려주면 되는데 근데 앱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새로운 그 빈 칸을 다시 만들어서 그린 카드도 똑같이 하나씩 다시 또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다. 나머지는 음성 출력 장치로 아이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갔을 때는 그걸 그냥 청각 추구용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앱 관리를 잘 안 하면은 애들이 그걸로 계속 유튜브를 본다. 그리고 이거 사용하면서 초기에 제 딜레마는 이거였죠. 애들이 눈을 안 보네. 내 입도 안 보고 눈도 안 보네. 이게 나와서 음성 출력이 되니까 사람을 별로 관찰을 또 안 하네.
이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하면서 같이 계속 티칭을 했었던 네, 경우들이 좀 그 시간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랬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 지금 뭐지? 한정사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범주화도 너무 많아지는데 이걸 사실 다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많은데 무거운데 이걸 그래서 사이즈를 좀 작게 하신다. 그리고 사이즈. 초반에는 들고 다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많은 양들을 다 네, 어느 가지고 정도가 되는지 어머니 나중에 우리 다음 네. 주에 그 각자 바인더 한번 자랑해 보아요. 갖고 와서. 아, 네. 어느 정도가 되는지. 왜냐면 이게 어머님 입장에서는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그 어머님 바인더, 애들 바인더 뭐 이렇게 뭐 양쪽으로도 메고 막 이렇게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많다고 하면 많은 건데 아이가 그만큼 내 그 머릿속 안에 있는 그 어휘들을 이제 가시화하는 작업이잖아요. 일부러도 마인드맵 한다고 해서 그림 카드 놓고선 아이들이 그 작업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초반에는 좀 필요해요. 이게 불충분한 상태에서 앱으로 넘어갔을 때 또 그 빈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SGD 넘어간다? 그래도 바인더랑 SGD 둘 다 사용하는 거를 권장드려요. 왜냐면 앱 갑자기 꺼지면 어떻게 하는가. 네. 그래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머니 그럼 요 네.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예, 일단은 오늘은 마무리를 해보고요. 저희가 다 됐죠. 네, 스터디 마지막 한마디들 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거 작성 안 하신 분들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작성 안 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라도 작성해 주시면은 그러면 제가 뭐 요번 주 내로 우리 최종 그 내용들 같이 취합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박수. 나 자신 칭찬해. 이 시간들까지 정말 네 이렇게 온 나 자신 너무 칭찬하고요. 여러분들 그 승자다 우리 인증샷 갑니다. 인증샷 가고요. 일단 잠시만요. 오호 어디 갔노? 이거 핸드폰으로 그냥 찍어야겠다. 네, 인증샷 찍으실 분들 다 같이 찍으세요. 다 같이 여러 찍어주시고 자 일단 하나 둘 셋. 오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가지고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네, 너무너무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저희 일단 녹화는 오늘 여기까지이고 다음 주에 우리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애프터 파티 하잖아요. 애프터 파티 할 때 저희 그 컨셉 있죠.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우리 저번에 애프터 파티 할 때처럼 화려하게들 나타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맥주든 커피든 뭐든 음료를 들고 치얼스를 좀 하려고. 네, 음료 하나, 와인 괜찮습니다. 예, 소주 괜찮고요. 들고 그리고 화려하게 기분 좋게 하고 만나는 걸로. 원래는 치킨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드시는 분들 계시니까 늦은 시간이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들 저기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재밌었어요. 덕분에 즐거운 월요일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거 매뉴얼 있죠? 매뉴얼 보신 거 이 뭐지 먹방 방송 찍으실 분들 다시 찍으셔서 너무 좋아요. 이 매뉴얼이 이건 세컨드 에디션이잖아요. 그래서 서드 에디션이 이제 곧 나온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수정된 내용들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들이 좀 수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
다음번에 혹시라도 심화 버전 혹시라도 스터디가 이루어진다면 그럼 그때는 서드 에디션을 우리가 다시 예 갖고 뭐가 또 달라졌는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네, 아주 공지에다 정말 다다음 주에 신명나게 떠들어봐요. 며칠 날 하는지 12일 날 합니다. 5월 12일 날. 한 주 쉬고 다음 주는 저희 쉬고요. 다 휴무니까요. 네.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5월 12일 날 똑같이 8시 50분에 뵙는데 사실 그날은 8시 반부터 할까 봐요. 그냥 빨리부터 할까 봐요. 그래서 와서 이제 좀 떠들고 계실 분들 같이 떠들고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어머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안녕. 굿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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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